박사님,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전부 하드웨어다. 소프트웨어 산업 그 부분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산업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깔았듯이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그 기반 시설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 기반 시설은 민간 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가 기반 시설을 소프트웨어 기반 시설을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 시설을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그럼 오늘은 구체적으로 국가가 나라가 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해서 어떤 그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야 하는지 네. 구축해야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산업 구조를 지금 이 로우텍 기계 기술, 전기 기술, 전자 기술이 우리가 로우텍 기반으로 네. 국가 경제 산업 구조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네. 이를 그 선진형, 이 첨단형 국가 경제 산업 구조로 바꾸려면 이 하이텍, 특히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국가 경제 산업 구조로 고도화를 현재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국제 경쟁력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데서 만드는 하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엔 로우텍이다. 그렇습니다. 하이테크로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거죠. 하이텍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제 이 인텔 CEO께서 이제 삼성전자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기사가 있네요. 인텔 입장에서는 네. 인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네. 인텔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전 세계를 리딩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를 개념 개발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이제 반도체에다가 구현하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인텔 입장에서 전 세계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이 소프트웨어 개념 개발, 설계, 제조, 생산하는 즉 파운드리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삼성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지요. 왜 그러냐면 삼성은 이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1등이고 네. 또 이 파운드리 분야도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삼성과의 어떤 시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이제 1992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닥터 데비드 요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은퇴하셨는데 네. 1992년도에 이 닥터 데비드 요피라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 세계의 이 산업과 산업과의 경계가 네. 이 IT 기술이 일반화 보편화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산업과 산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인텔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 개념 개발 설계 쪽에 강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삼성은 메모리 제조 산업 파운드리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어디까지가 어느 산업 경계인지 인텔 산업의 경계와 삼성전자의 산업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뭐라 그럴까? 이 커플링이 돼 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 삼성전자 간의 그런 협업을 네. 콜래보레이션,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하지 않고는 경쟁력 확보가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삼성 인텔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이 산업 네. 이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기간 산업,
또 뭐 이 매스미디어, 이 언론, 뭐 이 메디컬, 뭐 소셜 웰페어 이런 전 비즈니스 에어리어에 네. 그 산업과 산업과의 경계가 그 IT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전부 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네. 경계가 다 합쳐집니다. 네, 네, 네. 이 닥터 요피라는 교수가 1992년도에 컴퓨터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네. 우리말로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이 이 컨버전스, 우리말로 번역을 융합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이 컨버전스라는 말은 융합이 아니고 사실은 결합으로 차라리 네. 통합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유니피케이션, 컨버전스 했거든요. 붙었어요. 네. 그 예를 들면은 이 스마트폰이 통신 단말기인가요? 컴퓨터인가요? 뭐 별거 다 하죠, 이거. 그것이 컨버전스예요. 네. 이게 단말기이면서 컴퓨터이면서 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지요. 이 닥터 요피가 1994년도에 산업과 산업의 경계가 없어진다. IT,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컨버전스, 유니피케이션, 네. 인티그레이션 모든 서비스가 모든 디바이스가 전부 스마트폰으로 다 기어 들어간 거 아시지요? 네, 그럼 예. 네. 뭐 이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전부 이걸로 통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는 그 첨단 고도 이 국가 경제 산업 구조는 네. 이 소프트웨어 인텐시브라는 말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덕트,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를 제조 생산, 서비스하는 그런 그 국가, 네. 그런 우리 기업, 그런 개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삼성전자도 우리 그 많은 기업들 또 개인들 우리 대학이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어떻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어려운 용어인데 네. 전 세계에 이 IT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네. 이 비즈니스로 연구 개발을 해서 시장 개척을 해서 제품을 출시해서 수익 모델로 글로벌 리딩 폼이 나온 그런 그 지역이 전 세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MIT 대학 중심의 그 보스턴 밸리라고 그럽니다. 네. 다른 곳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 중심의 네. 네. 실리콘 밸리, 밸리라고 저도 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근데 전 두 군데 다 갔다 왔는데 뭐 보통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던데. 그래서 이 네. 스탠포드 중심의 예. 그 이 중소벤처기업이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연구 개발 R&D를 해서 제품을 출시해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합니다. 아, 네. 그 애플도 그랬고요. 아니, 거기 제가 스탠퍼드 구글도 가봤어요. 그랬고요. 갔는데 뭐 그냥 그 나무 많고 건물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그렇지요. 네, 공장은 없어요, 거기. 그 실리콘밸리의 네. 그 환경이 좋습니다.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은 없어요, 거기. 네. 그 실리콘밸리에 네. 그 팔로알토라는 곳도 있고요. 네. 그 멜론 파기라는 데도 있고 네, 네. 실리콘밸리도 있고 예, 네, 이게 네. 전부 그 스탠포드 중심에 네. 그 이 리서치 R&D를 통해서 네. 전 세계 리딩 기업이 나오는 리딩 제품 서비스가 나오는 그런 곳인데 이런 그 실리콘밸리나 보스턴밸리를 딴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면 네. 그 영어로 이노베이션 컨티뉴u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노베이션 컨티뉴um. 컨티뉴? 네, 컨티뉴움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연속체, 지속성, 지속되다 뭐 네. 이런 얘기예요.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연구 개발 새로운 거 또는 우리말로 혁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노베이션 컨티뉴움 혁신 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보스턴밸리와 실리콘밸리 네. 두 군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가 산업 경제 구조를 그 하이텍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고도화를 해야 네. 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 실리콘밸리나 그 보스턴밸리와 같이 이노베이션 컨티뉴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정부가 매년 제 생각에 옛날에 4조라고 그랬으니까 20년 전에 지금은 40조를 매년 투자를 해서 네. 제 생각에 한 10년 정도 투자하면 그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네. 무슨 뭐 이런 글로벌 소프트웨어 리딩 폼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로 전 세계를 석권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이노베이션 컨티뉴움, 즉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해서 제조 생산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거든요. 네. 소프트웨어를 제조 생산, 연구 개발, 설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인프라에는 우리가 첫 번째가 툴이 필요합니다. 툴. 자동화 툴. 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하려면 분석 설계하는 그 모델링 툴이 필요해요. 네. 소프트웨어도 이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도가 커지니까 형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하는 툴도 필요하고 또 품질 관리, 시험 평가를 하려면 테스팅하는 툴도 필요하고 이런 툴들이 물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툴입니다. 네. 네. 그 프로그래밍 서포팅을 하는 그런 환경, 툴도 만들어야 되고 네. 이런 그 툴을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 LG 무슨 이런 개인 기업이 투자하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미국에도 다 미 연방정부, 미 국방성이 투자해서 다 연구 개발해서 일반화 보편화해서 산업체로 스핀업이 되고 그 기술이 전 세계에 수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잡스요. 네. 모든 기술을 다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미 연방정부, 미 국방성이 투자해서 만든 예를 들어서 에이다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 또 무슨 각종 HTML, SGML, XML, 그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더넷 이런 그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이런 모든 기술을 미 연방정부, 미 국방성이 주도적으로 R&D 연구에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그 인프라야. 그걸 기반으로 이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대한 그 투자를 정부가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되고 툴에 대한 거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프로세스 공정에 대한 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려면 툴도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 프로세스. 우리가 공정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 하드웨어 제조 생산, 패브리케이션 하기 위한 프로세스 이게 잘 웰 디파인드 그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이미 그 미국의 석학들이 그레디 부치, 제임스 럼버, 이바 야콥슨 전부 친구들인데 저하고 한 40년 같이 인터랙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념 개발을 하려면 아키텍처 중심의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 63 빌딩을 그 빌딩 컨스트럭션을 한다. 63 빌딩에 대한 개념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해서 그 예를 들어서 골조의 인장 강도, 빔의 그 지름을 몇 센치로 해야 되는지 철골에 이런 거 다 수학적으로 다 계산돼서 다 나오지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먼저 찾고 그거를 가지고 지진이 뭐 8도, 뭐 5도 났을 때 그거 견디느냐, 바람이
폭풍이 불었을 때 견디느냐 이런 테스팅을 다 해야 돼. 그 아키텍처럴 어프로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63빌딩 그 큰 건물을 잘못 지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 부수는데도 엄청난 코스트가 그렇죠. 들어갑니다. 네, 네. 그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프로덕을 서비스를 설계 개발 그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럴 어프로치를 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 지금 삼성전자가 아주 취약한 게 그겁니다. 네. 아키텍처럴 어프로치를 못하는 거. 에? 소프트웨어. 네. 그래서 프로세스 그 공정을 그 엄청나게 정부가 연구 개발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모델링 하는 스펙을 만드는 그런 모델링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지금 제가 그 소프트웨어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 그 5가지가 있는데 물론 사람에 대한 네, 것도 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인력 양성 예. 이 5가지에 대한 인프라를 정부가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예. 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생태계 아까 보스턴밸리,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급 학력을 가진 그 고학력 그 실업자, 고학력 네.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부산 목포가 아니고 네. 서울입니다. 수도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인재들은 네. 이 실업자 백수, 고학력 백수들이 지금 350만 명이 있는데 네, 우리 예, 대한민국에 네, 네. 우리 아들 딸들이잖아, 그죠? 네, 이 350만 고학력 아들 딸들을 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그 350만 명이 거의 다 어디에 있느냐면 수도권에 있어요. 서울하고 예, 네. 경기도에 있습니다. 여기 그 평택 밑으로 내려가면 안 가. 네. 사람들이 예. 대학도 안 가지만 직장도 평택 밑으로 있으면 안 가요. 네, 네. 평택 밑으로 간 대전으로 간 많은 그 정부 산하 기관들이 그 직원들이 네. 엄청나게 품질이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 네. 수원 밑으로 안 내려가.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 그래서 이 예. 정부 산하 주요 기관들의 그 인재들이 버글버글 모여야 되는데 네, 구름같이 모여야 국가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그 안에 지금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태계 보스턴밸리나 실리콘밸리와 같은 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정부 주도로 네. 이 수도권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 항만, 인천 항만, 인천 공항, 네. 그다음에 이 철도 여러 가지 그 도로 인프라 뭐 이런 거 왜냐면 해외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리딩 폼의 중역들이 수도권이 아니고 저 부산 저 뭐 목포에 있으면 가겠습니까? 네. 저로에도 안 가. 저도 서울에 있는데 네. 저도 안 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네, 네. 우수한 인재들이 구름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 이 구로동에 디지털 밸리가 있지요. 예, 예. 지금 디지털 밸리에 소프트웨어 IT 기업이 약 6,400개가 있습니다. 네, 네. 그 기업당 평당 기업당 그 전용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의 면적이 보통 한 400평, 300평쯤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한 그 이노베이션 컨티뉴움을 위한 그런 그 좋은 소프트웨어 그 밸리를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소벤처기업 또 중견기업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거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업계들을 그 지리적 근접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서로 이렇게 서로 그렇습니다. 점심에 나가서 같이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러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저녁에 끝나고서 맥주도 한잔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정보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나 그다음에 보스턴밸리처럼. 네네. 네.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뭐 IT 통신 이런 게 발전돼서 뭐 멀리 있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끼리.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사람들이 대면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해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그 한 사람이 우수한 인재 한 사람이 한 1년 2년만 고생하면 좋은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좋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 한번 보지요. 게임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출시가 되는데 대부분 다 실패하거든요. 게임 개발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어도 200억 이상이래야 시장에 출시해서 성공 가능성이 1%라도 있어요. 그러면 10억, 20억 가지고는 옛날에 성공했거든요. 게임 개발에. 근데 지금은 성공할 수가 없어. 왜냐면 게임 자체가 복잡해지고 게임 자체가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혼자 아무리 유능한 인재 혼자 개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서비스를 연구 개발할 때 한 사람이 못합니다. 두 사람이 못해요. 세 사람이 못해. 적어도 뭐 10명 20명이 적어도 2년 3년 엄청난 R&D 연구 개발 투자를 해야 쓸만한 좋은 경쟁력 있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혼자 하기에는 버거운 기술이다. 이제는 협업을 해야 한다. 그렇죠. 점점 복잡해지면 그 좋은 게 뭐 저도 게임 회사를 좀 이렇게 가서 본 일이 있지만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를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닥터 그레디 부치라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의 전 세계 황제가 있습니다. 그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도 연구 개발해서 만들었고 그 전 세계 지금 이 주요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 자동 항법 관제 시스템이나 우리 군의 파이터 시스템이나 그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많은 소프트웨어 시스템들, 그 미슬 가이드 시스템, F-22 또는 F-35A 이런 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전부 그 연구 개발의 그 근간을 기술 개발을 한 사람이 그레디 부치입니다. 미 국방성에 미국 그 에어포스 아카데미 교수도 오랫동안 했고 에이다 프로그래밍도 그 사람이 만든 거고 그 TCP/IP 프로토콜이 에이다로 설계하고 구현한 겁니다. 즉 그레디 부치가 만들었다. 인터넷이 그레디 부치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소프트웨어 그 인프라 생태계를 하여튼 우리 그 수도권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미국의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 그 컴퓨터 스마트폰 개발할 때 그 게러지에서 했지 않습니까? 차고에서 했잖아요. 그 빌 게이트도 마찬가지 그 차고에서 그때는 혼자 또는 두세 명이 하면은 게러지 창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두세 명이 연구 개발을 1년, 2년, 3년 하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성공 못합니다. 규모의 투자를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 게임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우리 그 오피스 오토메이션 사무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우리 삼성 시스템 반도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그런 그 IC도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잖아. 마이크로 프로세서 컨트롤러 그런 것도 한 사람이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조직이 개발해야 되고 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제가 여담인데 제가 미국 그 연방정부 마이터 코퍼레이션 뭐 디사 달파 그 IDA 뭐 ARI 그 미국의 지락스 리서치 센터 그 아까 말씀드린 스탠포드의 그 아까 멜론 파크에 있는 그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인터내셔널, SRI 인터내셔널 아주 유명한 전 세계 리딩하는 그런 예. 연구소인데 거기하고 한 20년 같이 일을 하면서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 이 개인들은 네. 미국 사람들하고 개인들하고 그 생산성, 경쟁력을 비교하면 제가 한 24배 한국 사람이 높습니다. 네. 맨투맨으로. 네. 예. 네.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리가 IQ가 제일 높다는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2등이고 대한민국이 1등이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개인 베이스로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미국 초중고등학교 대학에 가면 다 1등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전부요. 예. 저희 집 애들도 그랬습니다. 그러시구나.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네.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연구 개발하려면 혼자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네, 예. 그 혼자 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아하, 있었는데 네. 2사람이 회의되고 3사람이 점점, 회의되고 네. 팀으로 협업을 적어도 해야 20명, 30명이 네. 회의되고 근데 이게 경쟁력이 24배였는데 네. 둘이 하면 얼마로 바뀌는 줄 아세요? 곱하기 2가 되나요? 나누기 나누기 2가 되지. 2가 돼요. 그러면 네. 한 12배 네네. 정도 네. 둘이 하면 네네. 셋이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이 아니고 네. 마이너스로 갑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 없어. 그 다음에 상호 존중하고 컨센서스를 못. 왜냐면 바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바로 왜냐면 우리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할 때 네. 좋은 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절대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다는 거 모르시지? 이거 점점 복잡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제가 인성의 영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네. 홍릉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제가 한 20년 있었는데 네. 20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을 우수한 인재들 과학원 서울대 전부 거기 멤버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네. 뽑아서 운영을 해봤는데 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일 잘 짜는 사람이 노스웨스턴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가 아니고 네. 고대 철학과를 나온 철학자가 제일 프로그램을 잘 짜더라고요. 예, 이제 지금 한지 한 20분이 좀 넘었고 일단 아니, 그래서 3분은 여기서 끝내고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4부까지 점점 이게 그래요. 인문학의 영역으로 인문학과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좀 이따가 이제 더 재미있는 4부에는 생태계. 네네. 그 생태계 쪽에서도 이제 네. 그 어떤 인문학적이고 철학적 그쪽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